사돈 영감, 오늘 내일 한다며? 쯧쯧, 병원비 버리느니 그냥 편하게 가시는 게 모두에게 좋은 건데. 맞아요, 장모님. 그리고 처남 장인 돌아가시면 우리 처남댁한테 사망보험금 꽤 짭짤하게 떨어질 텐데요. 엄마, 우리 그 돈으로 하와이 여행이나 가자. 제 친정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생사를 오가는 차가운 수술실 앞이었습니다. 피가 마르는 그 순간 남편의 핸드폰 너머로 시댁 식구들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들은 저희 가족 카드로 5성급 호텔에서 초우와 호캉스를 즐기며 죽어가는 아빠의 목숨값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핏줄이라는 이유로 시댁의 만행을 바보처럼 참고 살았던 천사 남편과 저의 인내심이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참담한 현실에 각성한 남편은 눈물을 닦아내고 단숨에 카드를 정지시켜버렸죠. 사돈의 목숨값을 두고 여행을 계획하던 거머리 시댁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짜릿한 참교육 결말.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사이다 사연. 지금 만나보시죠. 올해로 49,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내미는 어느새 늠름하게 자라 군복무를 하고 있죠. 저희 부부는 남들이 보기엔 꽤 평화롭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특히 제 남편은 밖에서는 성실하게 일해 돈도 잘 벌어오고 집에서는 저를 끔찍이 아껴주는 그야말로 1등 신랑감입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차릴 테니까 당신은 소파에서 좀 쉬어. 당신 오늘 회사에서 하루 종일 시달렸잖아. 그냥 배달시켜 먹자니까. 아니야. 우리 마누라 맛있는 거 해먹이려고 내가 퇴근길에 장도 다 봐왔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남자와 결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지만 제게 천사 같은 이 남자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본가 식구들, 즉 제 시댁 식구들에게 바보스러울 정도로 착하고 무르다는 겁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녁은 드셨어요?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아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거실까지 고스란히 들려왔죠. 저녁은 무슨, 내가 입맛이 어디 있니?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서 아주 죽겠다. 또 관절이 안 좋으세요? 병원에는 다녀오셨고요? 그래. 내 누나랑 같이 한의원 가서 비싼 약재 좀 지어 먹었다. 잘하셨어요. 결제는 제가 드린 카드로 하셨죠? 당연하지. 아들내미 카드 뒀다 어디 쓰니? 아참, 내 누나 좀 바꿔주마. 달그락거리던 주방의 소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우이의 뻔뻔한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흘러나왔죠. 동생아, 나 이번 달에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생활비가 빵꾸 났어. 또, 매형은 아직도 일자리 못 알아봤어? 어휴, 그 인간 말도 마. 매일 집구석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잖아. 내가 속이 터져서 진짜. 그래도 누나 매형한테 자꾸 뭐라고만 하지 말고 힘을 좀 줘. 됐고, 네가 이번 달만 나 생활비 100만 원만 붙여줘. 응? 나 진짜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저는 끓어오르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신우이 남편, 그러니까 심해부는 벌써 2년째 멀쩡한 직장 없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우이는 틈만 나면 제 남편에게 들러붙어 앓는 소리를 해대곤 했죠. 남편은 곤란한 표정으로 제 눈치를 슬쩍 살폈습니다. 누나, 그래도 매달 이렇게 내가 생활비를 대주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나도 이제 우리 아들 복학하면 등록금도 모아야 하고. 아이고,
우리 잘난 동생이 누나 굶어 죽는 건 괜찮나 보네.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니? 내가 건강해야 우리 엄마도 건강하고 너네도 걱정 없이 잘 사는 거 아니겠어? 알았어. 일단 끊어봐.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가 뚝 끊기고 주방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국자를 내려놓고 제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여보, 들었지? 못 듣는 게 이상할 정도로 목소리들이 크시던데 뭘? 이번엔 또 얼마를 달래? 누나가 많이 힘든가 봐. 매형이 저렇게 손을 놓고 있으니 얼마나 막막하겠어. 그래서 또 100만 원 붙여주게. 제 날선 질문에 남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조금 더 고생해서 내 용돈 줄일게. 이번 한 번만 모른 척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당신은 그게 문제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걸 알면서도 매번 그렇게 당하고만 있잖아. 핏줄이 기댈 곳이 나밖에 없잖아. 내가 더 잘할게 응? 여보 화 풀어.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매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또다시 모진 말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렇게 착해 빠진 남자를 어떻게 이겨먹겠어요. 평소에는 저와 제 친정의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헌신하는 남편입니다. 알았어. 대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다음엔 나도 가만히 안 있어. 고마워, 여보. 진짜 고마워. 내가 저녁 아주 기가 막히게 차려줄게. 남편은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다시 주방으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씁쓸하게 입맛을 다셨죠.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뻔뻔한 시매부까지. 남편의 등골을 빼먹는 그 거머리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남편의 카드를 뺏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저 다정한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 저는 또 한 번 꾹 참고 눈을 감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차려준 밥상을 비우면서도 제 속은 영 편치 않았습니다. 한번 묵인해주니 시댁의 요구는 점점 더 뻔뻔해졌거든요. 몇 달 전 우연히 남편의 통장 내역을 보게 된 날이 떠오르네요. 여보, 이 이체 내역 뭐야? 어떤 거? 아, 그거. 매달 50만 원씩 형님 이름으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 돈 뭐냐고. 남편은 당황하며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그게 누나가 집 담보로 대출받은 게 있는데 이자가 밀려서 압류 들어온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 그래서 그걸 당신이 대신 내주고 있었다고? 딱 1년만 내주기로 했어.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매형은 저렇게 펑펑 놀고 있지. 누나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럼 형님이라도 나가서 일을 해야지. 누나가 몸이 약하잖아. 당신이 한 번만 이해해줘. 몸이 약해 일을 못한다던 시누이는 그의 겨울 시어머니와 보란듯이 백화점을 들락거렸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우연히 그 두 사람을 마주쳤을 때였죠. 어머 올케. 여기서 다 보네. 시누이의 손에는 이름만 대면 아는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님, 그건 뭐예요? 형편 어렵다더니. 아, 이거? 우리 엄마 생신 선물로 무리 좀 했지. 대출 이자 낼 돈도 없다면서요. 제 뼈 있는 말에 시어머니가 대뜸 끼어들었습니다. 너는 애가 왜 그렇게 팍팍하니? 네. 내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니까 너는 배가 불러서 모르는 모양인데 내 딸은 시집 잘못 가서 평생 고생만 하고 산다. 어머니, 그래도 남편 돈으로. 내 아들이지 핏줄 불쌍해서 좀 도와주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맞아, 옳게 너무 매정하다. 우리 동생이 나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두 사람은 오히려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악당 취급을 했죠.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명치 끝이 콱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이혼 서류를 내밀지 않고 지금까지 참고 살았냐고요? 그건 온전히 제 남편 때문입니다. 시댁 식구들만 얽히면 호구 잡히는 바보지만 저와 제 친정에는 그보다 더 다정한 사위가 없거든요. 명절이나 제 친정 부모님 생신 때면 남편은 저보다 더 유난을 떱니다. 여보, 장모님 좋아하시는 한우 세트 샀어. 뭐하러 이렇게 비싼 걸 샀어. 무리하게. 장모님이 나 친아들처럼 아껴주시는데 이 정도가 대수야? 그리고 장인어른 쓰시라고 용돈도 봉투에 넉넉히 넣었으니까 당신이 잘 챙겨드려. 친정아버지가 감기 몸살이라도 앓으시면 퇴근길에 꼭 전복죽을 사들고 한달음에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김서방, 피곤할 텐데 뭘 여기까지 와. 아버님, 제가 다 끓여드릴 테니까 누워 계세요. 그렇게 제 친정 부모님을 살뜰히 챙기는 남편의 듬직한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시댁에 대한 원망도 스르르 녹아내리고 맙니다. 그래, 내가 저 사람 하나 보고 산다. 착한 게 죄는 아니잖아.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조금 져주자. 저는 매번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시댁의 만행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아준 탓일까요? 밑 빠진 독에 부어대던 물은 결국 저희 가정의 평화마저 위협할 만큼 아슬아슬하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가을 아침이었죠. 집안일을 마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려는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엄마였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아침부터? 예. 어떻게, 내 아빠가. 엄마, 왜 그래? 아빠가 왜? 내 아빠가 방금 화장실에서 쓰러졌어. 뭐? 쓰러져? 119는? 구급차 불렀어?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 가는 길이야.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어떡하니 진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우리 아빠가 쓰러지셨대. 뭐? 장인어른이? 지금 어디 병원이야?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대. 나 무서워, 여보. 울지 말고 진정해. 나 지금 바로 회사에서 출발할 테니까 응급실 앞에서 만나. 알겠지? 괜찮을 거야. 허둥지둥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남편은 벌써 도착해 응급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장모님 저기 계셔. 일단 진정해. 남편은 땀범벅이 된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든든하게 부축해 주었습니다. 응급실 안쪽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의사 선생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딸입니다. 우리 아빠 괜찮은 건가요? 뇌출혈입니다. 쓰러지시면서 머리를 부딪혀 출혈이 상당히 큽니다. 네, 뇌출혈이요? 지금 당장 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일까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쓰러졌고 저 역시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의사 선생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선생님,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제발 우리 장인어른 좀 살려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수술이 워낙 크고 위험해서 보호자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당장 사인하겠습니다. 빨리 수술실로 옮겨주세요. 남편은 덜덜 떠는 저와 엄마를 대신해 침착하게 모든 수속을 밟았습니다. 여보, 병원비가 한두 푼도 아닌데. 지금 그게 중요해? 장인어른 살리시는 게 먼저지. 돈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마. 남편은 곧바로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장인어른께서 위독하셔서 며칠 출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망설임 없이 연차를 내는 남편의 모습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남편은 제 차가운 두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장모님은 누가 챙겨? 장인어른 강하신 분이니까 무조건 이겨내실 거야. 이 위급한 순간에 곁에 있어주는 남편이 얼마나 고맙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평소 시댁 문제로 남편을 원망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아빠가 실려 들어간 수술실 앞에서 피 말리는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문 위로 새빨간 수술 중이라는 글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붉은 빛이 마치 우리 가족의 숨통을 조이는 것만 같았죠. 엄마는 수술실 문에 매달려 하염없이 통곡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감 좀 살려줘요.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러고 들어가요, 예.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엄마를 끌어안고 함께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무너진 저희 모녀를 다독이는 건 오롯이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장모님, 차가운 바닥에 계속 앉아 계시면 병나십니다. 이쪽 의자로 와서 좀 기대 앉으세요. 남편은 엄마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고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엄마의 어깨에 덮어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어디선가 따뜻한 꿀물 2병을 사와서 저희 손에 쥐어주었죠. 여보, 이거라도 좀 마셔. 당신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못 마셨잖아. 입맛 없어. 아빠가 저 안에서 생사를 오가는데 내가 무슨 정신으로 이걸 마셔. 제 눈물바람에 남편은 안타까운 얼굴로 제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알아, 당신 마음 찢어지는 거.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당신이 기운을 차려야 해. 장인어른 무사히 수술 마치고 나오시면 당신이 옆에서 간호해드려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참았던 설움이 다시 터져나와 남편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아빠 잘못되면 어떡해? 나 무서워 죽겠어. 걱정하지 마. 장인어른, 나한테 친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고로 좋은 병실 모시고 최고로 좋은 약 지어드릴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생각 말고 장인어른 무사히 나오시길 기도만 해. 그 순간 친정아빠와 남편이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던 지난 명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김서방, 자네 덕분에 우리 딸이 아주 호강하고 살아. 내가 아들이 없어서 늘 적적했는데 자니가 내 아들 노릇까지 다 해주니 일이 든든할 수가 없네. 아이고, 장인어른. 저야말로 이렇게 예쁜 딸 주셔서 늘 감사한걸요. 제가 앞으로 더 잘 모시겠습니다. 하하, 그래. 우리 평생 이렇게 오순도순 잘 살아보세. 아빠는 남편을 사위가 아니라 진짜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남편 역시 그 마음을 알기에 지금 이 차가운 수술실 앞을 친아들보다 더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이겠죠. 시간은 야속할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1시간이 2시간 같았고 3시간이 며칠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초조함에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던 그때였어요.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병원으로 달려오느라 경황이 없어 잊고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에게는 아직 아빠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보, 어머님이랑 형님한테는 연락드렸어? 우리 아빠 수술 들어가셨다고. 아,
남편은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내가 아까 응급실에서 경황이 없어서 톡으로만 남겨놨어. 장인어른 쓰러져서 수술 들어가셨으니까 며칠 연락 안 될 거라고. 그래. 근데 왜 여태 전화 한 통이 없으시지? 평소 같으면 돈 달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시잖아. 못 보셨나 보지.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저는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돈이 생사를 오가는 대수술을 받고 있는데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전화 한 통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지금은 굳게 닫힌 저 수술실 문을 보며 저는 끓어오르는 원망을 속으로 삼켜야만 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벌써 4시간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에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희 모녀는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입술만 축일 뿐이었죠. 무거운 정적만이 감도는 복도에 갑자기 남편의 핸드폰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들짝 놀란 남편이 액정을 확인하더니 제 눈치를 슬쩍 보며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제야 전화하셨어요? 스마트폰의 통화 음량이 컸던 탓인지 아니면 수술실 앞이 너무 고요했던 탓인지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제 귀에도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수술은 아직 안 끝났다니? 네,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근데 엄마, 톡은 아까 보셨으면서 왜 이제야 연락하셨어요? 장모님도 충격받으셔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저희 진짜 정신없단 말이에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대답은 제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아유야. 나도 사돈어른 쓰러지셨다는 문자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 내 심장이 다 벌렁거리고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청심환 하나 주워 먹고 겨우 누워 있었다.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하마터면 헛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사돈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나 위로를 하기는커녕 본인 심장이 벌렁거려 누워 있었다니요. 네. 엄마가 갑자기 청심환을 왜 드세요?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이 타일렀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야, 내 나이 돼봐라. 나랑 동갑인 사돈 영감이 하루아침에 뇌출혈로 저렇게 수술실에 들어갔다는데 그게 남일 같지가 않아서 그러지. 안 그래도 요새 관절이 쑤셔서 우울증 올 것 같은데 저런 흉흉한 소리까지 들으니까 아주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못 쉬겠다. 수술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사돈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니? 그리고 나 지금 바쁘다. 어디 가는 중이거든.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도대체 어딜 가시는데요? 내 누나가 나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바람 좀 쐬러 가자더라. 그때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의 하이톤 목소리가 얄밉게 끼어들었습니다. 동생아, 엄마 요새 몸도 안 좋으신데 사돈어른 소식 듣고 쓰러지실까봐 내가 특별히 모시고 가는 거야. 우리가 거기 병원에 간다고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우린 기분 전환 좀 할 테니까 너는 옳게나 잘 챙겨. 누나, 너 진짜 제정신이야? 장인어른이 저렇게 수술실에 계시는데 어딜 간다는 건데? 참다 못한 남편이 결국 복도에 울릴 만큼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유, 너 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냥 우리 딸이 예약해둔 5성급 호텔 가서 호캉스인지 뭔지 좀 하고 오련다. 거기 전신 스파가 그렇게 기가 막힌다더라.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호캉스와 스파라는 단어에 저는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호캉스요? 그 비싼 데를 누나가 무슨 돈으로 가? 무슨 돈은? 네가 저번에 준 가족 카드 있지 않니? 이번 달은 그 카드로 딸내미랑 기분 좀 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그래도 지금 그 카드를 쓰시는 건 아니죠. 지금 병원비도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카드로 호텔을 결제하시겠다고요? 남편의 다급한 만류에 시어머니는 혀를 끌듯 찼습니다. 야, 수술비는 내 장모가 알아서 내겠지. 설마 네가 사돈 연간 병원비까지 몽땅 다 내주겠다는 건 아니지? 너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거기다 돈을 쏟아부어. 아무튼 나 호텔 로비 다 왔으니까 끊는다. 내 누나가 빨리 체크인하라고 부른다, 야. 수술 끝나면 톡이나 남겨라. 뚜뚜뚜. 시어머니는 할 말만 쏟아내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든 채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죠.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방금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뭐래? 우리 아빠가 저 안에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판국에 호캉스? 제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다 들었어? 어떻게 못 들어? 저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하는데 안 들리는 게 이상하지. 사돈이 쓰러졌다는데 우울증이 와서 호텔 스파를 받으러 간다고? 그것도 우리 카드로 긁으면서? 여보, 일단 진정해. 장모님 들으시겠어. 남편은 제 불같은 화에 쩔쩔매며 제 두 손을 꼭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가 연세가 있으셔서 장인어른 소식 듣고 진짜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나 봐. 누나 딴에는 엄마 달래드린다고 생각 없이 저러는 거니까 내가 나중에 따로 단단히 화낼게. 이 기막힌 와중에도 어떻게든 시댁 식구들을 감싸며 변명하려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남은 억장마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길 포기한 거지. 병원비는 우리 엄마가 알아서 낼 거라니 그게 사돈이 할 소리야? 내가 당신 봐서 아가씨 대출 이자 내주고 어머님 병원비 내준 거 지금까지 다 참아줬잖아. 그런데 우리 아빠 목숨이 오가는 이 와중에 어떻게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해? 저는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왈칵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차마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수술실 문에 기대어 앉아 계시던 친정엄마의 굽은 어깨가 전보다 더 가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분명 그 잔인한 통화 내용을 다 들으셨을 텐데 아빠 걱정에 제게 내색조차 못하시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저희 아빠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데 시댁 식구들은 우리 돈으로 최고급 호텔 스파를 즐기러 갔다는 사실이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전화가 끊긴 후 수술실 앞 복도는 다시 죽은 듯한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귓전을 때리던 시어머니의 당당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죠. 수술실 문만 멍하니 바라보는 친정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옆에 선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여보, 응, 왜 그래? 어디 불편해? 내가 물이라도 다시 떠올까? 됐어.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 제발 우리 엄마 앞에서는 그 입 좀 다물고. 제 차가운 말에 남편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편이 안쓰러워 금세 마음이 약해졌을 테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 아빠는 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머리를 열고 생사를 오가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사돈이 쓰러졌다는 핑계로 우울증 운운하며 호캉스를 떠났습니다. 그것도 제 남편이, 아니, 우리 가족의 피 같은 돈이 들어있는 카드를 들고 말이죠. 그 끔찍한 모순에 숨이 턱턱 막혀올 때쯤이었습니다. 띠링! 정막을 깨고 남편의 핸드폰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흠칫 놀라며 황급히 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죠. 그리고 액정을 확인하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뭔데 그래? 누구한테 온 연락인데 표정이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스팸 문자야. 남편은 더듬거리며 급하게 핸드폰 화면을 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액정을 가리기도 전에 잽싸게 그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내놔봐. 지금 이 상황에 숨길 게 뭐가 있다고 핸드폰을 감춰? 여보, 제발. 지금 장모님도 계시는데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화면에 뜬 알림창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건 은행 어플에서 보낸 카드 결제 알림이었습니다. 호텔 시그니처 스위트룸 120만 원 결제 완료.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스위트룸? 120만 원? 진짜 미치겠다. 당신 어머니랑 누나 지금 우리 카드로 120만 원짜리 방을 긁은 거야?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지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입을 막으려 들었습니다. 여보, 쉿. 소리 좀 낮춰. 누나가 미쳤나 봐. 내가 당장 전화해서 취소하라고 할게. 취소? 이미 방에 들어가서 짐 풀고 침대에 누워 있을 텐데 무슨 수로 취소해? 아빠 병원비가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 마당에 이 돈을 펑펑 긁어. 제가 쏘아붙이는 그 순간에도 야속한 알림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띠링! 호텔 프리미엄 스파 라운지 80만 원 결제 완료. 띠링! 더블유 호텔 라운지바 35만 원 결제 완료. 연달아 울리는 경쾌한 소리가 마치 저희 가족을 비웃는 악마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아빠의 생명이 한 방울씩 타들어가고 있는데 수술실 밖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사치스러운 욕망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던 겁니다. 스파에 80만 원? 라운지 바에서 술까지 시켜서 쳐드셨어? 도합 200만 원이 훌쩍 넘네. 당신이 그렇게 불쌍하다고 감싸고 돌던 당신 누나, 돈 아주 잘 쓰네. 여보, 나도 진짜 몰랐어. 누나가 아무리 철이 없어도 이럴 줄은 몰랐다고. 나도 지금 돌아버릴 것 같아. 남편도 이번만큼은 도저히 쉴드가 쳐지지 않는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돌아버릴 것 같다고? 나는 이미 돌았어. 우리 엄마 아빠 평생 일하고 고생하면서 당신한테 그 귀한 한우 사 먹이고 홍삼 다려 먹였어. 근데 당신 식구들은 우리 아빠가 죽어가는데 그 돈으로 와인 마시고 마사지 받고 있잖아. 저는 핸드폰을 남편의 가슴팍에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주워. 그리고 똑똑히 봐도 당신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인지. 내가 그동안 누구 때문에 그 인간들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눈물이 차올라 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수술실 문에 기대어 앉은 친정엄마는 이 끔찍한 소란에도 그저 두 손을 모은 채 기도만 하고 계셨습니다. 딸년이 시댁에 얼마나 호구 잡혀 사는지 알면 우리 엄마가 이 자리에서 쓰러지실까봐 저는 더 이상 소리내어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게 지독한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분 단위로 울리는 남편의 카드 결제 알림음은 이것이 끔찍한 현실임을
너무도 선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핸드폰을 남편이 벌벌 떨며 주워들었습니다. 액정에는 여전히 잔인한 결제 내역들이 팝업창으로 떠 있었죠. 여보, 내가 진짜 다 환불하라고 할게. 시끄러워. 입 밖으로 한마디만 더 꺼내면 당신도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저는 이를 악물고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저만치 수술실 문에 기대어 앉은 친정엄마는 계속해서 두 손을 모은 채 눈물만 뚝뚝 흘리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그 가엾은 모습을 보니 당장이라도 저 핸드폰을 박살 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남편의 손에 들린 핸드폰이 다시 징하고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누나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마치 시한폭탄이라도 쥔 사람처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화들짝 놀랐습니다. 받아. 당장 받아.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켜. 여보, 지금은 감정만 더 상할 텐데. 안 켜. 제 젖을 퍼런 호통에 남편은 흠칫 놀라며 황급히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 모드를 켰습니다. 수술실 앞에 고요하고 서늘한 복도에 이질적이고도 경쾌한 재즈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기들끼리 신나게 떠드는 목소리와 유리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만 들려왔죠. 아마도 주머니나 가방 속에서 핸드폰이 잘못 눌려 통화가 연결된 모양이었습니다. 와, 여기 스위트룸 야경뷰 진짜 장난 아니다. 당신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비싼 샴페인도 하나 룸서비스로 시킬까? 제일 먼저 들려온 건 심해부의 능글맞은 목소리였습니다. 멀쩡한 사지육신을 두고 집에서 2년째 백수로 뒹굴면서 제 남편의 피 같은 돈을 뜯어내던 바로 그 뻔뻔한 인간이었죠. 시켜. 남동생 카드로 다 결제해놨으니까 그냥 룸 번호 달아놓고 팍팍 시켜. 우리 동생 카드 한도 빵빵한 거 알잖아. 아까 마사지 받을 때 보니까 캐비어 안주도 있던데 그것도 추가하자. 신우이의 하이톤 목소리가 신나서 까르르 웃어댔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사돈이 쓰러져서 뇌수술 중인데 이렇게 대놓고 놀아제껴도 되냐? 나중에 며느리가 카드 내역 보고 알면 어쩌려고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말로는 핀잔을 주는 척하지만 그 음성에는 숨길 수 없는 즐거움과 여유가 잔뜩 묻어 있었죠. 아유, 장모님. 처남댁이 알면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친정아빠 뇌 열고 수술 중인데 집값게 카드 내역 들여다볼 정신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설령 나중에 안다고 쳐도 처남이 중간에서 다 막아줄 텐데요, 뭘. 처남이 장모님이랑 처형을 얼마나 끔찍하게 챙기는데 처남댁이 감히 화를 내겠습니까? 심해부의 악랄한 조롱에 제 옆에 서 있던 남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건 그래. 우리 호구 남동생이 나한테는 끔뻑 죽잖아.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는 이게 엄청난 기회야. 옳게 지금 지네 아빠 쓰러졌다고 눈물 콧물 다 빼고 제정신 아니겠지. 이럴 때 오빠 카드 바짝 긁어서 놀아야지. 우리가 언제 이런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와보겠어. 안 그래? 신우이의 입에서 나온 호구와 기회라는 단어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인간들에게 우리 아빠의 처절한 사투는 그저 남편의 돈을 마음껏 빼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유흥거리이자 기회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긴 내 말이 맞다. 사돈 영감 나이가 갈 때 됐지. 그 나이에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으면
수술해봐야 식물인간이거나 반신불수 아니겠니? 아유, 끔찍해라. 그러게 평소에 나물이나 주워 먹으면서 혈압 관리 좀 잘하지. 우리 며느리는 앞으로 지 애비 똥오 좀 받아내고 병수발하느라 아주 뼈가 삭겠네. 시어머니는 혀를 끌짓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사돈을 향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나 동정심 따위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악독한 저주였죠. 저는 덜덜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장모님. 이참에 처남한테 말해서 우리 생활비 지원금도 훌쩍 올려달라고 하세요. 처남 댁은지 애비 간호하느라 혼이 쏙 빠져서 우리가 처남 돈을 얼마를 가져다 쓰는지 신경 쓸 여력도 없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집 빚도 좀 갚아달라고 앓는 소리하면 처남이 덥석 다 갚아줄걸요? 심해부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수술실 앞 복도를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오, 자기 완전 천재인데? 맞아. 올케가 맨날 눈에 불을 켜고 내역 감시해서 남동생이 돈도 시원하게 못 줬잖아. 당장 내일부터 동생한테 돈 더 달라고 매달려야겠다. 사돈어른 저렇게 험한 꼴 당해서 우리 엄마 너무 충격받아 쓰러지게 생겼다고 우왕청심한 사고 영양제 맞을 병원비 명목으로 돈 좀 더 달라고 말이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일까요? 그 상자 안에서 기어나온 것은 구역질이 날 만큼 흉측하고 더러운 악마들의 민낯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두 눈을 크게 치켜뜨고 핸드폰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희생했던 자신의 핏줄들이 자신의 아내가 가장 고통받는 비극적인 순간을 이용해 등골을 더 빼먹을 궁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 끔찍하고 더러운 대화를 남편은 지금 제 옆에서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보.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남편의 두 눈에는 참담함과 수치심이 가득 고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 악마들의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제 뇌리에 깊숙이 새겨넣고 있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수술실 앞의 정막을 비참하게 찢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손은 금방이라도 핸드폰을 놓칠 듯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핸드폰을 뺏어 들고는 차가운 복도 한가운데에 버티고 섰습니다. 한 문장이라도, 단 한마디의 비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근데 장모님, 처남댁내 사돈어른 보험은 빵빵하게 들어놓으셨대요? 심해부의 비열한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보험? 글쎄, 옛날 양반이라 그런 건 잘 모르겠다만 그래도 딸내미 하나 있는 거 고생 안 시키려고 뭐라도 해두지 않았겠니? 시어머니가 샴페인을 들이켰는지 캬마이너스 하는 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요즘은 사망보험금이 억 단위로 나온다니까요. 만약에 이번에 사돈어른 돌아가시면 처남댁한테 그 돈이 꽤 짭짤하게 떨어질 텐데 말입니다. 그 악랄한 사망보험금이라는 단어가 제 귓구멍을 파고드는 순간 저는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아. 여보, 당신 말 진짜 잘했다. 신우이가 손뼉까지 쳐가며 맞장구를 치더군요. 엄마, 우리 그 사망보험금 나오면 이번에는 이런 국내 호텔 말고 하와이로 길게 여행 가자. 남동생한테 말해서 비즈니스석으로 딱 끊어달라고 하면 되잖아. 오빠도 지네 장인어른 덕분에 생긴 공돈인데 우리한테 그 정도도 못 쓰겠어? 신우이의 앙칼진 목소리가 축제라도 열린 듯 들떠 있었습니다. 하와이? 아유, 좋지.
사돈 영감 뇌출혈인데. 쯧쯧. 돈 버리느니 그냥 편하게 가시는 게 본인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효도하는 길이다. 시어머니의 무심한 말투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돈의 목숨값을 두고 하와이 여행을 계획하는 그들은 이미 인간의 가죽을 쓴 짐승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옆에 서 있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 목숨을 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뜨거운 숯덩이라도 만지는 사람처럼 핸드폰을 받아들더니 간신히 입술을 뗐습니다. 엄마, 누나, 어머, 뭐야? 깜짝이야, 전화가 걸려 있었어? 너 다 듣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분노를 사기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야? 뭐, 얘가 왜 이래 갑자기. 야, 그래, 까놓고 이야기하자. 니네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보험금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틀린 말했어? 신우이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누나, 입 닥쳐. 어머, 너 지금 나한테 닥치라고 했니?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야, 너 지금 내 누나한테 말이 그게 뭐야? 우리가 뭐 틀린 말 했냐? 다 너 생각해서 한 말이지. 내 아내 아버지가, 내 장인어른이 저 안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 하와이, 사망보험금?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 평생을 믿어온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자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아유, 됐다. 너랑 말하면 기분만 잡치지. 어차피 너네 처가 식구들 일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니? 야, 끊어. 우리끼리 스파나 한 번 더 받으러 가자.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찾아온 정적 속에서 남편은 핸드폰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내려다보며 아무런 위로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서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꼿꼿하게 일어서고 있었죠. 슬픔은 이미 분노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핸드폰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어플을 실행시켰습니다. 저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은 거침없이 화면 위로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두 눈은 충격과 절망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차가운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죠. 내가 미쳤었어. 당신 피눈물 나게 하면서 저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을 가족이라고 감싸고 돌다니. 나 당신 볼 면목이 없다 진짜. 남편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시댁 식구들이 긁어대고 있는 그 가족 카드의 설정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결제 한도를 0원으로 수정해버렸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곧바로 분실 신고 및 즉시 거래, 정지 버튼까지 꾹 눌렀습니다. 마이너스 해당 카드의 모든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화면에 뜬 안내 문구를 제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는 남편의 얼굴은 무섭도록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카드 정지시켰어. 한도도 0원으로 만들었고 아마 지금쯤 호텔 로비에서 아주 재밌는 꼴을 당하고 있을 거야. 항상 시댁 편만 들며 우유부단하게 굴던 남편이 직접 카드를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니 꽉 막혀있던 명치 끝이 아주 조금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장모님 모시고
우리 잠깐 저기 휴게실 쪽에 가 있자. 수술실 앞이라 시끄러워지면 안 되잖아. 친정엄마는 다행히 지쳐서 꾸벅꾸벅 선잠이 드신 상태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엄마가 깨지 않게 조심하며 수술실 복도 끝에 있는 인적 드문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로부터 딱 1시간 뒤였습니다. 징징징징징. 정막을 깨고 남편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누나, 엄마 매형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쉬지 않고 번쩍거렸죠. 남편은 발신자를 확인하자마자 진저리를 치며 전화를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아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지금 저들이 얼마나 비참한 꼴인지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여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신우이의 악다구니가 터져나왔습니다. 야, 올케. 너희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 왜 소리를 지르세요?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지금 당장 카드 정지 풀어. 우리 체크아웃 하려는데 결제가 안 돼서 호텔 로비에 발 묶여 있단 말이야. 신우이의 다급한 목소리 너머로 시어머니의 앙칼진 고함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야, 너 빨리 정지 안 풀어. 남동생 받고. 호텔 직원이 사람을 무슨 거지 보듯이 쳐다보잖아. 아까까지만 해도 사돈의 사망보험금으로 하와이를 가자며 낄낄대던 그 악마 같은 목소리들이 지금은 똥줄이 타서 꾀꾀거리는 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비참한 목소리를 들으니 제 입가에 서늘한 비웃음이 지어졌습니다. 그걸 왜 저희한테 따지세요? 당신들 카드로 결제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돈이 어딨어. 그동안 낭동생이 다 내줬는데 왜 갑자기 카드 정지시키고 지랄이야 지랄이. 아, 돈이 없으시구나. 그럼 몸으로 때우셔야죠? 제 뼈 있는 조롱에 수학이 넘어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 옆에서 아까 그 통화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빠 사망보험금으로 하와이 가신다는 그 훌륭한 계획도요. 옳게 그건 아유 처남댁. 갑자기 심해부가 전화를 가로채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남댁, 오해야. 우리가 설마 진심으로 그랬겠어? 그냥 농담 삼아 한 소리인데 일단 호텔비는 내고 봐야 할 거 아냐. 경찰 부른다잖아요. 제발 카드 좀 열어주세요. 농담? 사람 목숨을 두고 농담을 한다는 그 뻔뻔한 주둥이를 당장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경찰 부른다니 다행이네요. 돈도 없는 주제에 남의 카드로 5성급 호텔에서 수백만 원어치 사기를 쳤으니 경찰서 가는 게 맞죠. 너 이년아.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다시 발악을 했습니다. 내 아들 카드야.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이라고. 네가 뭔데 감히 내 아들 카드를 정지시키고 난리야. 저는 곁에 서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는 남편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시어머니의 말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카드, 어머니 아들이 직접 정지시켰습니다. 당신들 하와이 갈 돈 당겨서 쓰시든 화장실 청소를 하시든 알아서 하세요. 야, 너 당장 동생 받고. 신우이가 악을 쓰며 남편을 찾았지만 저는 가차없이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통화가 끊기자마자 다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순식간에 50통, 80통, 100통을 넘어갔죠. 문자도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 올케 제발 살려줘. 여기서 진짜 경찰 불렀어. 야, 이 독한 년아,
내 아들 받고? 처남댁,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 테니 제발 결제만 좀.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는 핸드폰 화면을 저는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들이 호텔 로비 한가운데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받으며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지 상상하니 지옥 같던 제 마음에도 아주 작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전화기 이리 줘. 그때 묵묵히 곁을 지키고 있던 남편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남편에게 핸드폰을 넘겨주었습니다. 남편은 쏟아지는 부재중 전화를 가만히 노려보다가 다시 한번 전화가 울리자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이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앙칼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네 애비 수술한다고 정신이 나가서 감히 내 카드를 끊게 해? 당장 카드 정지 풀어. 남편은 그 모진 소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카드 정지, 제가 풀 일은 평생 없을 겁니다. 뭐?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네, 이제야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네요. 당신들 밀린 호텔비는 거기서 평생 접시를 닦든 매형 똥차를 팔아치우든 알아서 하십시오. 동생아, 우리가 잘못했어, 응? 엄마도 올케한테 화나서 홧김에 한 소리야. 진심이 아니야. 신우이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남편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내 아내, 내 장인어른 목숨 가지고 장난을 쳐? 사망보험금으로 하와이를 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이제부터 나한테 엄마, 누나 없어. 어디서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가족 행세를 해. 한 번만 더 내 아내 앞에 나타나면 당신들 그동안 내가 준 돈 전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토해내게 만들 거야. 알았어. 너 이놈의 새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남편은 있는 힘껏 소리친 뒤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고는 시댁 식구들의 번호를 모두 수신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죠. 지독하게 뻔뻔했던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직접 확인하니 체중이 쑥 내려가듯 통쾌한 사이다가 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끝낸 남편이 붉어진 눈시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내일 당장 누나 대출이자 내준 거 다 회수할 거야.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 자동이체도 전부 끊어버릴 거고. 미안해, 당신 피눈물 나게 하면서 저런 쓰레기들을 품고 살아서. 정말 미안해. 남편은 저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착한 아들, 착한 동생 콤플렉스에 갇혀있던 남편이 마침내 그 지독한 족쇄를 스스로 끊어내는 순간이었죠. 저 역시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우는 사이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호자분,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켜져 있던 붉은 불빛이 어느새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었죠. 저와 남편은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의사 선생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잠에서 깬 친정엄마도 비틀거리며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영감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은 기적적으로 대성공입니다. 출혈 부위를 아주 잘 잡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우셨고 남편은 의사 선생님의 손을 잡고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오열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품에 안겨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죠.
가장 지옥 같았던 하루가 마침내 기적 같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친정아빠는 남편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와 재활 덕분에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공원을 산책하실 수 있을 만큼 훌륭하게 완쾌하셨죠. 졸지에 돈줄이 끊긴 시댁은 그 뒤로 울며불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해버렸습니다. 나중에 건너들은 이야기로는 심해부의 낡은 차를 헐값에 팔고 시누이가 제2금융권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서 간신히 호텔비를 막았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끝으로 저희는 번호를 바꾸고 그들과 완벽하게 절연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휴가 나왔습니다. 거실 문이 벌컥 열리며 군복무 중이던 아들이 씩씩한 목소리와 함께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늠름한 강아지 왔어. 할아버지, 할머니, 저 왔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앉아 계시던 친정 부모님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눈물나게 벅찬 상봉이었죠. 여보, 짐은 다 챙겼어? 응,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갈 거라 특별히 제일 좋은 리조트로 예약했지. 저희 가족은 아들의 첫 휴가와 친정아빠의 완쾌를 기념하며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거머리 같은 시댁에 밑빠진 독처럼 부었던 돈을 차곡차곡 모아 진짜 프리미엄 가족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자동차 뒷좌석에서 아빠와 아들이 장난을 치는 소리를 들으며 조수석에 앉은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이 신호 대기 중에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당신이랑 아들,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우리 진짜 가족들한테만 내 모든 걸 다 바칠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여보.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저희 가족의 앞날을 따뜻하게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부부의 삶에 시댁 식구들의 자리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 환한 미소와 온전한 행복을 평생 지켜나가며 오순도순 잘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그 끔찍했던 수술실 앞의 기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 그날 시누이의 전화가 잘못 걸려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도 남편의 착한 심성에 기대어 바보처럼 시댁의 횡포를 참고 살았겠죠. 피가 섞였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아니라는 걸 때로는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이 진정한 내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남편의 등골을 빼먹는 거머리들 때문에 속을 끓이거나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대신 저희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온 마음을 쏟으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끊어내지 못해 고통받는 악연이 있다면 내 소중한 삶을 위해 과감한 용기를 내보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사람들에게 낭비하기엔 너무나도 짧고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모두 언제나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따뜻한 웃음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